이번에 보실 자료는 그 전에 레이아웃 짜던 쪽이 아니라 이쪽 A 베이직이라고 하는 기초 개념을 추가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A 베이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 잡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두 번째 이곳에서 해야 되겠군요. CSS 관련된 내용들. 여기는 H3, 자, HTML 개념이고, 이곳은 CSS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곳은 레이아웃 구조라는 개념이니까. 자,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첨부한 거고요. CSS 라인에서 마지막 라인을 추가를 해서 저는 단위, UNIT, 유니트라고 하는 HTML 문서를 하나 생성을 시킬게요. 웹에서 사용하는 단위. 그래서 unit.html을 현재 기준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복잡한 세팅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타일, 그리고 밑에다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크기값, 자, 유니트 단위 이해하기라고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여러 개의 클래스 유니트 라는 이름을 일단 5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요. 자, 각각의 내용에는 똑같은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p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p 안에다가는 a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보이시죠? 하나들이 다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a 안에는 스팬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스팬 안에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i라고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로 영역을 잡았어요. 몇 개 더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셨죠? 각각의 라인에다가 설명을 조금 쓰도록 할게요. 자, P 전에다가는 이렇게 5개를 만들 건데 매번 쓰기 힘드니까 하나 쓰고 다시 카피해서 붙일게요. 자, P 위에다가는 큰 영역의 범위, P에다가는 두 번째 영역의 범위, A에다는 세 번째 영역. 자, 범위라고 쓰면 너무 기니까 그냥 영역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스팬은 네 번째 영역. 자, i는 마지막 5번째 영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을 체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유닛라고 하는 div가 총 5개 만드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내용을 안 썼기 때문에 지우고, 자, 요 i가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5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에서는 저는 픽셀의 형태 개념 이해할 거고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에는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 세 번째는 포인트, PT에 대한 개념. 네 번째는 EM에 대한 개념. 마지막 5번째는 REM에 대한 개념을 해볼게요. 자, HTML 문서로 이렇게 된 아이들을 총 5개를 만드십시오. 만들고 각각의 영역에는 픽셀, 퍼센테이지, 포인트, EM, REM 순으로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니까 클래스 유니트에다가는 색깔을 하나 회색으로, P에 대한 색깔은 A에 대한 I든 A 스팬 I는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인라인이니까 블록화 처리하고 나머지도 세팅을 해줬죠. 각각의 내용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영역의 색깔이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더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러고 나서 하나를 더 세팅하겠습니다. 최초의 조건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루트. 이거 안 써도 기본은 똑같아요. 하지만 폰트 사이즈를 기본은 16픽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알고 그냥 쓰는 거랑 또 눈에 보이는 거랑은 또 개념이 다를 테니까 한번 언급을 했어요. 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어떤 뭐 CSS 프레임워크나 이런 쪽에서는 저걸 건드려 가지고 바꾸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이제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수정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 있어요. 다 되셨다면 해볼게요. 자, 픽셀에서 유니트라고 하는 첫 번째 i에다가는 각각의 클래스 네임 붙이면 되는데 그냥 썼어요. 자, 가로값을 저는 100픽셀, 높이값을 100픽셀 쓰겠습니다. 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릴게요. 300픽셀에 300픽셀 정도로. 자, 파악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첫 번째 있는 픽셀 안에 들어있는 자식인 P에 대해서는 가로값 3분의 1 정도의 크기인 200픽셀에 높이값 200픽셀로 쓰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만큼 맞춰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P 말고 그 하위에 있는 A를 조금 키워볼게요. 400에 400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더 커졌죠. 안에 있는 아이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 말고 그 자식인 스팬에다가는 다시 절반 크기인 200에 200으로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스팬 안에 들어있는 i는 여기서 다시 절반인 100에 1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쓴 코드 내용입니다. 자, 밑에 거와 겹쳐서 조금 구분하기 어려우니 자, 클래스 유니트 밑에다가 마진 버텀 800 픽셀을 줘서 조금 간격을 띄울게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기존 사이즈보다 좀 더 큰 아이가 A죠. A에다가는 색깔을 약간 반투명하게 해서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A는 RGBA라고 주어서 255, 100, 10, 0.5 약간 반투명하게 구분이 가능하게끔만 하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게 낫겠네요. 150에 2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단순하게 픽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그 단위나 형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이 가장 겉에 있는 거 사이즈를 우리가 300에 300을 준 거고 거기에서 3분의 2 정도 크기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2배로 키운 거 다시 절반으로 줄인 거 절반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인 거 자, 개념으로 보시라고 일단 픽셀 해놓은 거고요. 자, 똑같은 형태지만 자, 퍼센테이지를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에서는 일단은 우선 부모의 크기 값을 따르기 때문에 첫 요소는 정확한 크기가 필요합니다. 픽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픽셀로 쓰면 되지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첫 요소를 퍼센테이지로 써버리면 정확하게 원하는 형태대로 나올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값만큼은 그래도 300에 300이라고 우선은 입력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안에 들어있는 자, 위랑 똑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P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위에서도 P부터 했으니까 자, P에 대해서 가로값 전체에서 약 3분의 2 정도 되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정도 될까요? 대략 한 66% 정도 되겠죠? 높이값도 비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식, P의 자식인 A는 위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거에서 2배로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몇으로 줘야 2배로 키울 수 있을까요? 100%? 맞아요? 네, 2배니까 200이겠죠? 왜? 누굴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형태를 따르겠죠. 부모보다 2배로 커지니까 200%. 처음에 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 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 그 다음에 A 안에는 스팬이 있습니다. 스팬이라고 하는 요소는 다시 뭐하고 있어요? A의 절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가로와 세로는 몇 %일까요? 네, 50%겠죠? 자신의 부모인 A를 기준으로 절반이니까 50%. 그러고 나서 스팬에서 다시 또 절반만큼 있으니까 우리는 가로 세로는 다시 몇? 50%. 맞아요. 계속 자기 부모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다면 여기 66%라는 나이만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게 똑같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못텀이 조금 많이 넓은 것 같으니까 한 이 정도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줄였어요. 300 정도로. 자, 구분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퍼센테이지라는 아이는 부모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 자, 포인트 할 겁니다. 자, 포인트는 16 픽셀은 12 포인트라는 개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계산하는 게 뭐 헷갈리고 어려워도 큰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개념. 그렇다면 우리는 가로 300에 높이값 300이라고 줘야 되니까 가로값 300 픽셀이고 높이값 300 픽셀이라고 쳤을 때 이 픽셀이라는 값을 포인트로 환산 어떻게 할까요? 몇으로 줘야 환산이 될까요? 어떻게 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300에서 나누기 16 곱하기 12 하시면 돼요. 16을 12와 공통된 수치로 바꾸려면 그럼 300 나누기 16 픽셀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12로 곱하시면 값 225 여기다가 225 포인트 라고 쓰기만 하시면 하나 둘 똑같죠? 위 아래 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또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P 자, P에 대해서는 가로값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 픽셀을 했었어요. 그럼 200 픽셀은 몇 포인트여요? 나누기 16 곱하기 12 150이네요. 그럼 150 포인트 150 포인트라고 쓰신다면 됩니다. P 안에는 다시 A가 있습니다. A 얘의 사이즈는 현재 부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2배로 늘어났죠. 따지면 300 포인트가 맞아요. 그렇죠? 뭐 계산할 거 없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A 안에 들어있는 스팬과 그 다음에 I에 대해서도 수정하죠. 300포인트만큼 커진 I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별거 없이 150 여기도 150 150의 절반인 몇이죠? 네, 75 하시면 위에서 보았던 자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형태들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자, 그럼 EM. 자, EM의 경우는 P, A, span, I 모두 다 똑같이 합니다. P부터, 얘부터 해야 되죠, 위에 거부터. 처음에 사이즈가 300에 300이니까 300에 300을 그대로 입력해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단위가 EM이니까. EM으로 환산을 해서 300 나누기 16, 18.75. 그럼 여기는 18.75 EM. 여기도 같은 값 하시면, 제가 크게 오타를 내지 않는 한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뭐가 놓친 것 같은데. 포인트 EM 알림. 자, 제대로 했네요. 자, 여기도 자 해서 사이즈 반영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i는 200이니까 200 기준으로 200 나누기 16 했을 때 12.5니까 12.5 EM 12.5 EM이라고 쓰시면 돼요. 다 가질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i는 다시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12.5 EM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25 EM일 거고 25 EM일 거예요. 당연히 그 자식도 다시 12.5 EM 12.5 EM, 여기서 절반이면 6.25 EM 6.25 EM 해서 값을 위에 거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단위가 명칭이 바뀌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 다섯 번째도 16픽셀을 1EM 또는 1REM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거 다시고 한 개도 없이 해당하는 아이들을 EM이라고 하는 단위 대신에 다 뭐 하면 돼요? REM으로 그냥 바꿔주기만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계산도 할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EM을 REM이라는 이름만 바꿔주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죠. 둘 다 16픽셀을 1EM 또는 1REM으로 처리하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다 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단위의 형태는 아주 미니멀한, 단순하게 박스라는 형태의 개념만 가지고 보았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이즈가 다 똑같은 크기가 나오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포인트라고 써 있는 이 단위는 안 써요. 웹에서 쓰는 단위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인쇄해서 사용하는 단위예요. 쓰면 글자를 서체의 크기를 가늠할 때 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이기 때문에 웹에선 사실은 쓰진 않아요.
디자인 파일에서 사용한 거를 넘겨올 때, 변환하면서 체크할 때 쓰기 위해서 재는 용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본, 옛날에 쓰던 그 방식 그대로가 맞습니다. 자, EM과 REM은 딱 단순하게 보기만 해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사실은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단순한 박스의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X 이 자리에다가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이 자리에다가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 수 있게끔 해놓고요. 첫 번째 유니트에다가 저는 사이즈, 서체의 크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20픽셀이라고 쓰는 순간 달라지는 거라고는 뭐만 있어요? 글자 크기가 픽 하고 변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뭐 따지면 20픽셀 좀 그렇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이 3이니까 30픽셀 작성하셔도 돼요. 자, 10분의 1 크기 기준으로 P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P도 저는 폰트 사이즈 20픽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글자만 사이즈가 변형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날렸을 때 글자 커지고 넣으면 작아지고. 대부분은 부모 따라서 그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커지거나 하나 작아지면 그 밑에는 같이 작아지거나. A. 자, A도 한번 해보죠. A 요소도 자, 2배로 커졌으니까 폰트 사이즈 해서 40픽셀로 써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굉장히 커져요. 자식은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거고. 스펜은 그 자식인 스펜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쓰고 20픽셀이라고 다시 쓰면 돌아갑니다. 또 마지막 다시 절반이니까 폰트 사이즈 10픽셀이라고 수정하면 제일 작은 형태까지도 글자는 변형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테니까.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유니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도 처음에 거는 자, 폰트 사이즈 30픽셀 넣으면 같이 따라서 크기가 될 거고요. 그 자식인 P는 아까 3분의 2 정도 크기였으니까 대략 20픽셀 똑같이 작아지고요. 그 자식인 I는 2배만큼 커졌으니까 40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시 절반이니까 20.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폰트 사이즈 10. 자, 일단은 일부러 픽셀 값으로 대처를 해봤고 요걸 퍼센테이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처음에 빼고는 나머지는 다 퍼센테이지로 가능하니까 20 대신에 66%로 바꿔보고요. 미세하게 변하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얘를 기준으로 그 자식은 2배만큼 커지니까 200%. 글자도 2배로 커지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뭐 66.666666 해서 맞춰도 되기는 해요. 크게 그럼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67로 할까? 그 다음에 그 자식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뭐예요? 100% 맞나요?
절반이니까 50%겠죠. 글자도 절반이니까 50%겠죠. 그리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당연히 또 50%가 되겠죠. 픽셀에서 퍼센테이지로 바꿔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얘는 웹에서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설명하는 거니까 폰트 사이즈 30픽셀이라고 쓰고 이 30픽셀을 어떻게? 포인트로 바꿔야겠죠? 30 나누기 16 곱하기 12 22.5 22.5 포인트라고 써서 체크를 해주면 똑같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작아져야 되니까 폰트 사이즈 66% 정도 나누기 3 7.5네요 7.5 아니죠 7.5 곱하기 2 15 포인트 작아졌고요. 그럼 얘는 30 포인트 얘는 다시 절반이니까 15 포인트 마지막 얘가 더 절반이니까 7.5 포인트 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픽셀 값을 쓰나 포인트 값을 쓰나 전혀 관계없이 자, EM 보도록 하겠습니다. EM은 폰트 사이즈 일단 기본은 30픽셀이라고 했으니까 써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느껴지고 계시나요? 뭐가 달라요? 박스가 커졌죠. 원래는 16픽셀일 때의 크기 기준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2배로 늘린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박스도 거기에 준하는 근 2배만큼 커지게 됩니다. 왜? EM이라고 하는 단위는 누굴 기준? 처음에 만든 루트에 있는 폰트 사이즈의 기준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하는 곳의 서체를 기준으로 추가로 옵션이 붙습니다. 변경된 기준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거를 포인트가 아니라 또는 px가 아니라 30 나누기 16 1.875죠. 1.875 EM 하고 저장을 딱 누르면 변화 없어요. 커진 그 형태 그대로예요. 서체 크기를 기준으로 1.8배 정도 늘려라. 기준치보다 모든 작업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 해라? 늘어나라. 기준치가 1.875만큼 늘어났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 1.875 죄송 1.875라는 아이를 1로 놓고 봤을 때 커져라 라는 거예요. 자, P는 3분의 1 정도 되니까 1.875 나누기 3 곱하기 2 1.25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를 1.25 EM 해버리면 또 커져요. 왜? 이 안에서는 한번 커진 상태에서 끝이고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폰트의 크기를 재정의했어요. 기본의 크기를 기준으로 몇? 약
125% 정도 더 키운 거죠. 125% 더 키웠으니까 그 기준치 커진 만큼 다시 재할당해서 더 크게 되는 거죠. 여기서 2배로 늘어났다. 폰트 사이즈를 2.5 EM 써버리면 또 왕창 커지겠죠. 왜? 처음에 기준이 아니라 계속 자기 기준 자체가 바로 부모의 기준보다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반으로 줄었다. 폰트 사이즈 1.25 EM. 그래도 커지죠. 왜?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부모를 1로 놓고 보자면 거기서 또 125% 커진 거거든요. 기준 크기가. 2.5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안 되나요? 1.25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커트라인 완전히 쳐내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아이로 해야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거죠. 1을 100%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거기보다 다시 퍼센테이지처럼 절반으로 뚝. 그렇기 때문에 0.5예요. 여기서 또 다시 절반 뚝 하겠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 0.5 EM 또 작아지죠. 자, EM은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이걸 내가 계산해라. 힘들겠죠. 기준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폰트 사이즈라는 기준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박스 크기까지 같이 변해버려요. 일과 같이 훅 하고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EM을 개량시킨 아이가 REM입니다. REM은 위에서 언급했던 아이처럼 폰트 사이즈 1.87로 EM이 아니라 REM으로 사용을 하시면 기존 우리가 하고 있던 거랑 거의 같은 형태로 남습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폰트 사이즈 1.25 REM 글자만 커지거나 작아지지 다른 아이들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2배로 늘리니까 폰트 사이즈 2.5 REM 글씨가 2배로 커지지만 나머지가 변형되지 않습니다. 높이값 다시 폰트 사이즈 1.25 REM 작아지고요. 마지막 폰트 사이즈 0.65 맞나요? 625 REM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EM은 계속 수시로 변해요. 사이즈가 서체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하지만 REM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픽셀 개념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자, 둘 차이점을 EM과 REM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